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이 2025년 4월 11일 밤입니다. 지금 현재 고1 많은 교육과정이 이제 바뀌면서요. 이제 중간고사를 약 2주를 남겨놓고 있었을 때 현 시점에서의 그 부모님들의 정신적인 고통은 말할 수 없이 잡잡하다. 이런 상황을 왜 이렇게 됐을까 하는 거에 대해서 제 유튜브 제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부모님들은 정확하게 아셔야 될 것들이 있어서 오늘 이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자, 동서고금을 통해서요, 우리가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하고 고등학교를 간 다음에 대학을 뽑는데요. 아무리 교육과정이 바뀌고 뭐 해도 변치 않는 거는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교육과정이 내용은 변한 게 없어요. 올라갔냐 내려갔냐 그거 가지고 매년 몇 년마다 한 번씩 바뀌었다고 그리는데요. 교육과정 그 실질적인 내부에 있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생들이 배워야 될 국영수, 뭐 탐구 쪽 과목에서 크게 달라진 건 없어요. 근데 그 바뀔 때마다 좀 혼란스럽고 부모님들이 잘못 판단해서 아이 그 공부하는 방향을 잘못 잡아가지고 실패하는 경우가 많죠. 자, 일단 공부는 이렇습니다. 결론부터 내려놓으면요, 고등학교 와서 공부는요, 일단 머리가 좋으면 잘 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머리가 안 좋은 애들은 공부를 잘 못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20년 전 2000년대 초반에 있는 아이들까지는요, 그나마 공부하기 좋은 환경에서 그나마 스파르타식 훈련을 잘 받아서 왔기 때문에 본인만 그 열심히 하면 충분히 갔는데요. 지금 교육 환경은 그렇지가 못합니다. 어려서부터 그렇게 뭐 어떻게 보면 좋은 환경이라고 보지만요, 교과 과정을 습득하는 데는 그렇게 안 좋은 그 환경에 노출이 많이 되죠. 특히 스마트폰이나 게임이나 이런 데서 머리가 좋아서 공부를 잘하는 애들이 상당히 많이 탈락을 하죠. 중학교 이제 고등학교 들어가기 전까지요. 그리고 그 부모님들이 잘못 알고 계시는 그 교육과정 바뀔 때마다 요동치는 그 여러 가지 교육 정보를 잘못 해석을 해가지고 아이한테 적용을 시켜서 왔을 때 또 그것도 더 큰 문제거든요. 그래서 제가 장담을 하는데요, 일반적인 아이들도 지금 제대로만 초등학교, 중학교 교육과정을 제대로 거쳐서만 오면은 문제 없습니다. 오히려 더 예전보다 부모님이 제대로만 아이들 관리해 주시면 예전보다 더 좋은 대학을 갈 수 있는 기회가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 또 뭐 저게 무슨 또 귀신 씨나라 까먹는 소리 하느냐 하시겠지만은, 저는 몸은 아파도 그래도 그 컨설팅을 해주고 지도하는 아이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아이들 그 불편한 몸으로 걔네들 하다 보니까 영상을 힘이 빠져서 못 올려서 이제 그런 일이 있었지만요. 지금 고1들이 처해 있는 상황을 보면은요, 진짜 초등학교, 중학교 부모님들 잘 하셔야 되겠다. 주위에 흔들리지 말고 잘 하시면 된다. 이런 내용을 전달해 드리고 싶어서 이 영상을 찍고 있거든요. 물론 저한테 컨설팅을 받고도요, 공부하는 과정에서 자꾸 아이하고 타협을 해가지고 적당히 제가 뭐 이렇게 그 해라, 멤버십에서 그렇게 하면은 실질적으로 중학교, 초등학교 교육과정을 제대로 해서 고등학교 가서 좋은 성적이 오르고 수능도 최소한도 1등급 이상 나오는 아이로 그 키워줄 수 있는 방법을 아주 상세하게 잘 가르쳐 드렸는데, 또 그것을 이행하기가
또 쉽지가 않죠. 공부 안 하려고 자꾸 그러는 이유도 있고요. 주변에 애들은 전부 다 학원 가서 뭐 어떻게 뭐 과외를 하거나 이러는데 엄마표로 하니까 애들도 신뢰가 안 가고 뭐 이런 저런 거. 근데 해보면 성적이 엄청 오르는 건 알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자꾸 아이하고 타협합니다. 이거 내가 해가지고 엄마하고 뭐 이렇게 할 테니까 그럼 그렇게 해라. 이랬을 때 이제 문제가 커지는 거죠.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가면은요, 중학교 때하고 또 교육 환경이 완전히 다릅니다. 지금 이제 2022학년도 교육 과정이 바뀌었는데요. 그 교육 내용, 과목에서 배우는 교육 내용은 바뀐 게 없어요. 그거 가지고 또 정보가 빠른 부모님들은 주변에 얘기 듣고 이상한 공부를 하고 이러는데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중학 과정이 거의 다예요. 거기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고등학교 과정이 달라지거든요. 고등학교 성적이요. 자, 고1 올라와서 국어 과목은 제가 늘 이야기를 했듯이 국어 고1 올라가면 국어 1, 2, 3학년 그 학년 구분이 없습니다. 거의 다 중학 과정에서 닦아서 올라오는 거거든요. 근데 중학교 때 눈치를 못 채요. 국어 공부를 거의 안 하죠. 그런데 딱 올라와서 보면은 그 교과서에서 시험 출제할 수 있는 거는요, 문법하고 문학밖에 없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언어적인 능력으로 하는데 그 언어적인 능력의 큰 점수가 어디서 형성이 되느냐? 중학과정에서 형성이 됩니다. 근데 중학교 때는 대충 해도 95점 100점이 나오니까 고등학교 가서 어떻게 해야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모르니까 국어는 어느 정도 됐으니까 그럼 수학하자. 그러다 수학까지 망가지는데 그건 순서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고등학교 1학년 올라오면 자, 내신 시험 준비를 해야 되겠는데 풀어볼 문제가 없어요. 무슨 풀어볼 문제가 없느냐? 모의고사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리고 기출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렇지만 제 말이 맞냐 틀리냐 하면 고1에 올라와서 그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그때 와서 그 문제 몇 개 풀었다고 언어적인 능력이 생길 거라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미 그러다 보면 이제 2학년 때 가면 뭐 1학년 때는 중학과정은 거의 반복이고요. 중학교 때는 그래도 그나마 뭐 문제지도 뭐 EBS나 이런 게 있어가지고 공통 과목이 있어가지고 했는데 고등학교는 교과서마다 평가 문제지 하나 정도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중학과정에서 내공으로 풀어야 되거든요. 그거는 이제 제가 늘 얘기했듯이 멤버십에서는 중학과정을 1년 반에 마치고 나머지는 개인 컨설팅을 돌리든지 어떻게 하든지 고등학교 내신 준비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갔을 때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대로 준비 못했을 때는 부모님들은 걱정이 되죠. 그래서 자꾸 그러면 잘 번 애들이 어떤 문제집을 받느냐. 그랬더니 점수가 올랐더라. 그건 그 집의 아이 상황이고요. 또 그게 정확한지 아닌지는 모릅니다. 남의 집 애들 얘기는요. 그래서 뭐 이 문제집이 좋다, 저 문제집이 좋다 해가지고 그러다가 이제 거기가 끝이 되는 수가 있어요. 그렇게 달라지지가 않습니다. 중학과정에서 제대로 해야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중학과정에서 국어 공부를 안 하니까 남는 시간이 있죠. 자, 고등학교 가면은 시간이 없으니까 수학을 수원, 수투, 미적까지 초등학생들도 막 미적까지 해놔야지. 고등학교 가면 시간이 없어서 공부할 시간이 없으니까 미리 준비해야 됩니다. 기가 설긴 하죠. 또 사실 시간도 없고요. 그게 왜 없느냐? 고등학교 올라가면은 이제 지금 2022학년도 교육과정 고1을 기준으로 봤을 때 뭐 교실을 바꿔가면서 과목별로 또 막 하고요. 뭐 뒤죽박죽 엉망에다가 거기다가 뭐 예를 들어 뭐 AI가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 그거 가지고 뭐 3월달에 입학하자마자 거의 몇 주 동안에 그런 과제물 뭐 이런 거 그것도 점수에 들어간다 그러니까 그거 하다가 보면 2주나 3주 남겨놓고 아차 이거 어떻게 하지 이제 급해진 거죠. 제가 늘 얘기하지만요. 고등학교 1학년 공통 수학 1, 2 이거 옛날에 상, 하 옛날 그냥 공통 수학
명칭만 바꿨고요. 수일에서 조금 내려오고 뭐 그 정도예요. 그렇지만 그 고1 수학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거는 눈치를 못 채고 그냥 고2 걸 배우고 뭐 이래도 뒤죽박죽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제대로 공부하다 보면요, 전교 1등 하는 애들도 공통수학 1, 2 하기도 바쁩니다. 바빠요. 그렇게 해서 전교 1등 하는 그 내신 받는 애들 저한테도 꽤 많거든요. 그래서 그 중학교 때 수학도 잘 못 간다. 우리가 시험을 보려면요, 저 문제 풀 수 있느냐 없느냐 이제 거기에 방점을 두는데요. 시험은요, 정해진 시간 내에 스피드 있게 정확한 연산력으로 풀어줄 때 그 수학은 성공을 합니다. 그런데 요즘 아이들은 어떻게 해요? 자기가 못 풀면 문제 선생님이 다 풀어주니까 해가지고 뭐 오답 노트 만들어가지고 그 문제 가지고 계속 뭐 복습한다고 달라지는 게 없습니다. 물론 복습 굉장히 중요하죠.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런 게 아니고요. 아이가 풀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는 게 중요한 거지, 선생님이 대신 풀어주는 거는 아이한테 그닥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 시험장에 뭐 권투 장에 링에 올라가기 전까지는 코치가 막 가르쳐주고 하지만 딱 링에 올라가면 자기가 해결해야 되거든요. 자기가. 코치가 대신해서 싸워줄 수는 없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이해가 안 가시는 분들은 뭐 어쩔 수 없지만요. 아이가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는 게 가장 좋다. 그러면 그 능력이 과연 어느 정도에 되느냐? 자, 고등학교 교과과정,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교과과정에 있는 건 그 아이들의 평범한 아이들이 누구든지 익힐 수 있는 과정이에요. 그게 공부하는 과정에서 욕심이 많다든가 과정에서 빼먹고 누락됐던 게 있으니까 이게 진행이 제대로 안 되니까 자꾸 하나 둘 배우려고 드는데 이게 큰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최종적으로 여러분들이 그 자녀들이 봐야 될 게 수능 시험인데요. 자, 수능 시험의 출제 원칙이 이렇습니다. 고등학교 교과 과정을 정상적으로 배운 애들은 누구든지 풀 수 있는 문제 딱 맞거든요. 그거 그 능력을 교과 과정을 아이들이 충분히 스스로 할 수 있는 거를 의존해서 선생님이 대신 풀어주는 거를 이렇게 팔짱 끼고 이해 다 하고 했다고 해서 아이한테 그런 능력이 생기는 건 아니거든요. 자, 영어도 국어나 영어는 다 같이 언어거든요. 그래서 고등학교 딱 올라오면요, 이제 3월달에 모의고사 보잖아요. 그러면 자, 모의고사 지문에서 난다. 고등학교 오면 뭐 그 학교 주변에 학원들에서 너네 교과서 나가지 이래가지고 교과서 지문을 달달달달 외워가지고 하는. 그런데 뭐 그게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요. 그거 하다 보면은 다른 과목을 못 해요. 교과서에서 나든 모의고사에서 나든 그걸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 어휘력과 그 기본적인 그 문장을 머릿속에다 집어넣는 게 중요하지. 그 교과가 저 멤버십에서 하라는 책 몇 권 안 돼요. 차근차근 밟아오면 되거든요. 거기다가 어휘만 갖추면, 그리고 모의고사 유형에 익숙치 못하다 그러면 1년 반 동안 좀 연습하면 충분히 뭐 모의고사에서 나든 어디서 나든 다 해결하고 남을 실력을 쌓을 수도 있는데, 이걸 엉뚱한 걸 뭐 토플을 하고 예를 들어 그리고 맨날 그 고등학교 모의고사 문제 백날 푼다고 고등학교 가서 상황이 좋아지느냐? 그렇지 않거든요. 기본적으로 해야 될 키포인트가 되는 그 영어적인 지식, 문법, 어휘, 구문, 그리고 천여 개 되는 문장 머릿속에다 딱 집어넣으면 모든 게 다 내용 파악이든지 일사천리로 되는데, 그 양이 여러분들 자녀들이 푸는 모의고사 문제에 비하면 엄청 작은 양이에요. 그 적은 양으로 다 해결할 거를 그렇게 곰같이들 하는지 참 제가 볼 때는 가까워합니다.
더 갑갑한 그 경우는요. 자, 일단 고등학교 와서 국영수만 제대로 중학교 때 준비를 해가지고 가도요. 오버해서 안 하더라도 고2 과정까지 뛰어넘지 않더라도 고1 과정이 중학교 과정하고 거의 겹쳐 있기 때문에 그것만 제대로 하더라도 탐구, 뭐 물화생지, 그다음에 사회, 그리고 통합사회, 통합과학 다 같은 얘기고요. 그리고 국사 이 정도거든요. 통합과학 안에 물화생지 일부 있고요. 통합사회 안에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거는요, 서로 연결되는 학문이 아니에요. 그때 가도 고1에 가서 해도 기본적인 것만 같이 해놓으면은 문제될 게 하나도 없거든요. 근데 이게 국어는요, 수학도요, 어려서부터 배운 모든 교육 과정이 다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중간에 빠지거나 이러면 그게 어려워지는데 이 탐구 쪽은 그때 해도 돼요. 막말로. 그런데 그 영수 하기도 바빠 죽겠는데 어머니들이 또 주변에 얘기 들으면 고등학교 가면 물리가 그렇게 어렵게 난다는데 생물이 그렇게 어렵게 나는데 뭐 화학을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머리 터져나가는 걸 중학교 때 시키다 보면요 교육이 엉망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이 무난히 부모님이 원하고 아이가 원하는 대학을 보내려면요 초등학교 때는 초등학교 공부 제대로 해보면 되고요. 또 실질적으로 초등학교 때 배우는 그 나이, 그 연령, 그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경험으로 배울 수 있는 게 그 과정만 제대로 하는 것도 멤버십에서 부모님들이 깜짝 놀라죠. 이렇게 해야 될 게 많았었는가. 제대로 된 공부를 하려면. 중학교도 마찬가지예요. 자, 국영수 제대로 그 능력을 키우려면요. 수학 능력도 키우고 하려면은 부모님이 직접 관리해 보니까 아이가 어디가 구멍이 펑펑한지 정확히 알거든요. 그럼 그거 메워줘야 되거든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뭐 시기적으로 알맞는 방법으로 그걸 메워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가르치는 입장에서의 교육 환경은요. 부모님은 한글만 아셔도요. 대학까지 보내는데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근데 그 방법을 모르시니까 제 지난 영상에도 많이 있어요. 많이 있고 더 중요한 건 초등학교, 중학교 때 어떻게 해와서 가느냐 그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근데 많은 부모님들이 지금 그 고1에 올라와서 시험을 2주 남긴 이 시점에 자 수학은 뭐 얼마큼 공부해야지 점수가 어떻게 나오냐 이만큼 하면 되느냐 더 해야 되느냐 뭐 우왕좌왕합니다. 다 아이하고 자꾸 그 허송세월 다 보내놓고요. 죄송합니다. 그래서요 그 초등학교는 초등학교에 맞게 중학교는 중학교에 맞게 또 초등학교 때 공부를 못했으면요 그렇게 못 시켰으면 중1이었다 그러면 중학과정부터라도 빡세게 시키면 됩니다. 물론 그 제일 중요한 거는 핸드폰 문제 그리고 아이가 엄마가 지시하는 대로 잘 따라주는 그런 형으로 만들어주는 문제 이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건 초등학교 때나 중학교 때 형성이 되는 거고요. 고1 가면 이때쯤 중간고사 한번 망치면요. 이제 수능으로 가야 돼. 그리고 막 포기하고 이제 수능형으로 갈래. 그리고 또 방향을 또 틀어가지고 또 잘못 가는 경우가 있어요. 자, 고등학교 1학년 내신 잘못됐으면요.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잘못됐으면 그 범위 내에서 또 교정을 해가지고 가서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는 무조건 내신 공부고 그게 다 수능 공부인데 차분히 하면 되는데 이제 마음은 급하시니까 자꾸 이상한 방법을 찾게 됩니다. 이 문제집 저 문제집을 내 아이 성적을 올려줄 수 있을까 그런 거 찾고요. 또 뭐 어느 학원 뭐 어느 선생님 그 찾는 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자기가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중요한 거고요. 그 공부할 수 있는 그 양은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부모님들이 이렇게 길을 잘 들여놓으면요 충분히 다 하고 남는
충분한 시간을 공부하는 시간을 확보할 수 있거든요. 개인적인 능력을. 이때 고등학교 오면은요. 3월 달부터 흐트러지고 3월 올해 26일 날인가 3월 모의고사를 봤는데요. 또 그것도 잘못 가는 경우가 많아요. 당장 내신이 중요한데 또 모의고사 준비하는 애들도 있어요. 얼마나 바쁜데 고1이 그 내신 경쟁이 치열한데 그러지 말라고 그렇게 해도 중학교 때부터 흐트러지니까 많이들 당황하시겠죠. 현재 고1 부모님들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요. 지금 흐트러져 있다 그러면 흐트러진 대로 지금 현재 내신에 충실하세요. 그리고 뭐 이것저것 방법 두 번째고 아이가 공부를 집중해서 할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늘려주라는 거예요. 보통 고등학교 4시 반이면 집에 오면은요. 물론 야자하는 데도 있겠지만 그냥 집에 와서 한 7시간씩 공부하고 주말에는 보통 14시간씩 채워서 하면 전교 1등 합니다. 그래서 공부를 안 했다면 또 지금부터 그렇게 열심히 하면 되고요. 그리고 어떤 평법이나 이런 거 또 지금 내신도 제대로 못하는 아이들이 무슨 수능 준비를 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교과 과정이 다 수능 준비인데 다른 거 없어요. 수능 준비라는 게요. 그때그때 충실해서 열심히 하는 게 최고고요. 이제 그런 사태를 맞지 않으려면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진짜 내 아이 이제 중환자다. 중환자실에 입원해 있는 아이다. 보고 부모님들이 열정을 쏟아서 애정을 가지고 한다면 어느 부모나 어느 아이나 성공을 합니다. 남의 아이들 같으면 그렇게 못하겠죠. 근데 그게 내 자식 가지고 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보통 뭐 쉽게 설명드리면 와이프가 운전면허 할 때 남편한테 안 배운다 그러잖아요. 막 승질내는 바람에. 남 같으면 승질 안 내죠. 남 같으면. 자기 와이프고 자기가 사랑하는 와이프니까 그게 본의 아니게 그렇게 나오는 거고요. 전에도 제가 병원에 갔다가 이제 뭐 실내화를 이렇게 있는데 아들이 그걸 어떻게 관리를 못해서 또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막 뭐라 그랬죠. 그게 또 섭섭했던 모양이에요. 그런 거 가지고는 뭐 아빠는 슬리퍼 하나 내가 잊어버린 거 가지고 뭐라 한다고 엄마 보고 뭐라고. 내가 아들 보고 그랬어요. 야, 남 같으면 그래? 그럼 다음에 그 뭐 하면 되지 뭐. 괜찮아. 그래. 아 그래. 그리고 넘어갔는데 내 아이니까 다음에 또 그런 실수하면 아이가 또 손해를 보니까 그렇게 하다 보면 꾸짖게 되고 그죠? 남의 아이들 같으면 꾸짖겠어요? 걔 잘못 꾸짖었다 욕먹죠? 그래 아이고 나중에 뭐 다른 거 신으면 되지 뭐 그래 고마워 이렇게 하고 말겠죠. 이게 남의 자식하고 자기 자식하고 그 가르치는 그 강도 힘든 차이예요. 자, 이런 것만 잘 극복을 하시고요. 그 방법을 잘 모르시겠다. 저 잘못하다 보면 또 시행착오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제 영상 보시면 되고 좀 더 구체적으로 하고 싶다 그러면 멤버십에 들어오셔서 하면 돼요. 상세하게 잘 돼 있거든요. 누구든지 할 수 있게끔. 지금은 부모님이 내 자식을 교육을 제대로 하겠다 이러면 EBS도 있고 뭐 메가스터도 있고 뭐 이투스도 있고 많잖아요. 참고서도 있고 거기 들어가서 제대로 된 공부를 시켜야 되는데 또 잘 모르시면은 멤버십에서 정보를 얻든가 제 지난 영상에서 보면은 다 있어요. 그래서 하시면은 좋은 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지금 많은 부모님들이 고1 부모님들이 중간고사 2주 남겨놓고 많은 고민들의 속이 상하고 힘들어 하시는 걸 제가 눈으로 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러지 마라 하고 다시 한번 주의를 환기시켜 드리려고 이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자, 영상 끝까지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